연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정권 교체된다는 지금 광화문 나가보시면 연방통추라는 연방제 통일추진회의라는 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연방제 선전하는 걸 가끔 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냥 대놓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방제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방제 나쁜 게 아니다. 남한에서 대통령 6개월 하고 북한에서 대통령 6개월 하는 거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김정일이 여러분을 6개월 동안 통치하는 게 연방제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제라는 것은 우리가 통일의회를 구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200석의 통일 의석이 있다 그러면은 민노당부터 자유선진당 한나라당까지 쭉 의석을 배분한 다음에 조선노동당이 제1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에 여야가 없잖아요. 남한엔 게다가 조선노동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되죠. 남북한의 인물을 비례한다고 해도 결국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정당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300만 명의 총폭탄을 가지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연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자는 게 6.15 14 안에 들어가 있죠.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15와 14이 연방제라는 것이 북한은 말로 하면은 좋은데 말로 안 하면 폭력이나 무력이나 전쟁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방제가 된 다음에 폭력이나 무력이나 전쟁을 사용하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직 가처분 윤상환 씨가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통역당의 핵심 멤버였다 나중에 전향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연방제 주장할 때 이러이러하게 얘기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전혀 다르게 합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남한의 특동을 일으킨다는 게 뭔가요? 무질서 상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한의 애국자 돕는다는 것으로 무력으로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통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남한의 폭동을 일으켜서 무질서 상태로 만든 다음에 6.15와 14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 양반이 활동할 때인데 6.15와 14를 이행시켜서 그 다음에 무력으로 통일을 완성한 겁니다. 이 얘기는 김일성의 교시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정적 시기에 총공격을 하는데 그 결정적 시기는 남한의 전국적 총파업과 도처에서 무장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60년 동안 해왔던 대남 전략은 세 단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전국적 총파업, 폭동을 일으킨다. 무력으로 공갈친다. 연방제로 끝낸다. 무질서 상태를 만든다는 게 왜 문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북한과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면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과 연결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남한의 무질서 상태를 만드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노선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전국적 총파업, 폭동을 일으켜서 무질서 상태로 만든 다음에 6.15와 14를 이행시키고 그 다음에 무력을 쓰든 아니면 무력을 써서 6.15와 14를 이행합니다. 반드시 무력이라는 중간 연결고리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적 총파업 폭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무력 공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올해 18발을 날렸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씨가 준 현금으로도 쓰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북한이 무력을 많이 사용한다면 국지전, 전면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면전 불가능하죠.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일으키는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전면전을 일으킬 수가 없고 연평도, 서해오도 근방이나 DMZ 근방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지 전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2012년 한미연합성 해체되죠. 이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2012년에 한국의 총선, 대선, 미국 대선 같이 치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벌어집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지도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늘 아리랑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 빠지고 계속되고 있는데, 아리랑 공연 끝 무렵에 2012년 조국통일 이런 플래카드 끝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신상옥지 납치한 부서, 칼기 폭파한 부서, 김현희 테러 사주한 부서, 이게 다 흩어져 있던 대남 공작 부서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게 올해 있더니 올해 초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딘가에 오림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국의 정보통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2012년 조국통일이에요. 이게 왜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2012년 이때까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북한 정부도 하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장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끝장을 내는데 남한이 먼저 북법폭력 무질서 상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무력으로 공간을 쳐서 6.15와 14선언을 이행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한미연합사가 2012년에 해체되기 때문에 북법폭력 무질서 상태로 계속 만들다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은 그때 대통령이 6.15 선언 지지자가 되고 국회로 6.15 선언을 지지한다고 할 때 6.15 선언은 자연스럽게 이행되니까 이때는 남북 평화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무력으로 밀고 내려오겠다는, 북한의 대남 노선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제라는 게 결코 평화적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은 기다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씨가 자살한 다음에 강일한 목사라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항쟁을 하라고 하면서 이명박 독재정권을 내치자라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살한 거는 뉴스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연방제로 적화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영생주의를 찬양을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 정치를 높이 산다 라고 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뉴스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분만이 민족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빨리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뉴스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자 그 다음에 나왔던 반응입니다. 한국의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서는 통일 평화운동가가 돌아가셨다라고 추모하는 기사를 계속 냈어요. 야삼당에서 뭐라고 냈느냐? 이 제1야당입니다. 평소 그 가르친 대로 우리는 당신이 못다기는 뜻을 이어오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하겠다는 사람한테 죽으니까 당신이 못다기는 뜻을 이어가겠다 그랬어요. 지난번 대선에서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을 떠난 강인한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2년이 분기점인데, 2012년에 하나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본다고 할 때 2012년에 6.15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국회에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심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폭력으로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은 6.15 선언에 나와 있는 연방제를 통일 방안으로 하자라고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에는 남북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내려와 광화문에서 남북 평화 퍼레이드 한다는 정도로 내려와서 그대로 그냥 눌러앉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게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박승춘 장군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불법폭력 무질서가 일상화